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17일 네이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성숙 대표는 올 상반기 급여 6억 원, 상여 15억 7천만 원, 기타 근로소득 1천만 원 등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카카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여민숙 카카오 공동대표는 급여 2억 5천만 원, 상여 21억 5천만 원, 기타 근로소득 30만 원 등 총 24억 1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급여 3억 7,500만 원, 상여 39억 6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30만 원 등 총 42억 8,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보수인 5억 9,300만 원과 비교해 7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올 상반기 급여 6억 2천만 원, 상여 4억 7천만 원, 기타 근로소득 6,800만 원 등 총 11억 5,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급여 2억 5천만 원, 상여 5억 원 등 총 7억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IT 업계를 통틀어서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올 상반기 총 94억 원을 받아 연봉 킹 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C소프트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올 상반기 급여 11억 2,200만 원, 상여 83억 1,800만 원 등 총 94억 4,2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금융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G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7월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한 금융앱은 삼성페이로 사용자가 1,485만 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스 1,116만 명, 카카오뱅크 1,036만 명, KB스타뱅킹 791만 명, 신한솔 691만 명, NH스마트뱅킹 672만 명, ISP 페이북 633만 명, 신한페이판 553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가장 자주 실행한 금융앱은 업비트로 실행 횟수가 26.1억 회로 조사됐습니다. 그 외 토스, 카카오뱅크, 키움증권 영웅문, 모바일증권 나무순이었습니다. 7월 가장 오래 사용한 금융앱은 키움증권 영웅문 S로 사용시간이 12.3억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트코인의 신흥 강자 도지코인이 공식 성명을 통해 재단 재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도지코인 재단은 초기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설립했으나 일종의 밈 성격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활성화 활동과 그에 따른 가치 상승에 따라 대안적 알트코인으로 그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코인 재단이 본격적인 도지코인 생태계 활성화와 도지코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 재설립을 추진한 것입니다. 도지코인 재단은 기존 빌리 마커스 도지코인 개발자 등 기존 창립 멤버와 함께 새롭게 자레드 버첼 뉴럴링크 CEO,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 등 유명 인사들이 재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자레드 버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지코인 재단은 재설립 선언문을 통해 경쟁과 독점보다는 협력과 신뢰를 강조하고 도지코인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도지코인 재단 활성화를 위한 후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Z 플립 3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세웠습니다. 이 통업계에 따르면 신제품 갤럭시 Z 플립 3의 공시지원금은 최저 25,6만원대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인 7만 5천원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고가 125만 4천원인 갤럭시 Z 플립 3의 가격은 67만 9천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24개월 약정으로 환산하면 월 2만 8천원 수준입니다. 갤럭시 Z 폴드 3의 공시지원금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24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업계는 이런 가격 정책에 대해 폴더블 폰을 대중화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노트 시리즈 출시를 건너뛰는 대신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를 출시하면서 이들 폴더블 폰을 시장의 대세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이달 17일에서 23일 사전 예약에 이어 이달 27일 정식 출시됩니다. 구글이 새로운 중급형 안드로이드 폰 구글 픽셀 5a를 공개했습니다. 픽셀 5a는 기존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픽셀 5의 성능과 디자인 재질을 일부 변경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두루 갖춘 중급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6.34인치 FHD 디스플레이에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765G 프로세서를 탑재하며 6GB 램과 128GB 단일 스토리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게는 185g, 배터리 용량은 4680mAh로 18W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후면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카메라와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까지 갖췄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IP67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유선 이어폰 연결이 가능한 3.5mm 이어폰 단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도 특색입니다. 픽셀5a 정식 출시일은 오는 26일입니다. 시판 가격은 $449로 약 52만 8천원입니다. 픽셀5a는 미국, 일본 등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먼저 판매할 예정이며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국내 정식 유통 계획은 없습니다. 호주가 전기차 운행에 최적화한 전기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호주 대륙 남북을 잇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2개의 전기차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계획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최적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크게 2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달 초 호주 퀸즐랜드주가 발표한 퀸즐랜드 전기차 고속도로 계획입니다. 퀸즐랜드 북부에 있는 케언즈에서 해안을 따라 남북 투움바까지 있는 1700km가 넘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고속도로와 국도 위 매 9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짓는 방식입니다. 1차 계획으로 현재 총 18개의 급속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차 운행에 최적화했습니다. 충전소에는 7kWh 이하 저속 충전기와 22에서 350kWh 급속 충전기가 설치됐습니다. 두 번째는 서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서부 지역 남북 횡단 전기차 고속도로입니다. 서호주 북부의 쿠너너라에서 남부 에스페란스까지 총 3200km가 넘는 남북 횡단 도로를 전기차 최적화 도로로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매 200km마다 총 45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며 2024년까지 충전소 설치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개의 전기차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호주 남북을 잇는 주요 2개의 고속도로를 전기차로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퀸즐랜드와 서호주 정부는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전기차 보급에 따른 친환경 교통망 확보, 탄소 배출 감소는 물론 고속도로 이용률 증가,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과 내수 및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에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자동차 생산은 13.9% 감소한 29만 7,585대에 그쳤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현대차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현대차는 노조 창립일, 임단 협안 노조 투표 등으로 조업 일수가 이틀 줄었고 월 평균 2만 2천 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이 설비 공사로 한 달 가까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GM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부평 2공장과 창원 공장이 감산에 들어가 생산량이 45.3% 줄었습니다. 한국 GM의 국내 자동차 생산량 비중은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내수 판매는 14만 7,697대로 9.6% 감소했습니다. 신차 효과가 줄고 생산 차질로 공급 물량이 줄면서 전체 판매가 주춤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2.9% 감소한 18만 1,046대였습니다. 다만 수출 금액은 12.3% 증가한 41억 달러로 역대 7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와 SUV 등 고부가 차종이 수출 단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친환경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친환경차 내수는 65.7% 증가한 29,821대, 수출은 27.4% 증가한 34,571대로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금요일인 20일 발표됩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예방접종이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방역 수위를 완화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05명으로 전날보다 433명 늘면서 지난 15일 이후 3일 만에 다시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가 한 번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